오늘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정과 긍정,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투자에 대해서 말이죠.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참 희한하긴 하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돈을 못 벌어본 사람, 저는 세상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요, 어떻게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요, 돈을 벌어봤던 사람과 돈을 벌지 못했던 사람은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요, 돈이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가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죠.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맞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파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면은요, 안 하면 되니까요.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방식과 나의 가치관에 맞는 거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다 그러면은 그것을 실행하고 공부하고요. 아니다 생각하면은 그걸 그냥 가감히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돈에 대한 얘기 나오면요,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한 번도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그조차도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과 귀 모든 걸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부정 그 순간부터는 다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밖으로는 계속 싫다, 그런 것들을 계속 내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확률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다 그런다, 그럼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저를 좋아해 주지 않을 겁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십시오, 그냥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투자 얘기도 그렇습니다. 댓글 보면은 정말 과간이에요. 저는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 왜 굳이 이야기를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7분 영상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어요, 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7분 드라마거든요. 이 7분 드라마를 좀 기획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느 정도 포인트를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찍을 때 이건 꼭 넣어야겠다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 넣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넣습니다. 그런데 이 7분 안에 얼마나 더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핵심이 빠졌다, 드라마에서 핵심을 다 알려주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7분의 시간 너무 짧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1시간, 2시간 하지 않고 7분에서 끊어서 하느냐? 7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니까요. 10분, 20분 넘어간 동영상 이제 안 보시잖아요. 제 영상 똑똑히 들으시고요. 잘 따라 하시라고 전 7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7분 동안은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정보를 가져가라고 해서 7분 영상을 만든 것이고,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더 말씀드리지 못했던 영상들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정과 긍정,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투자에 대해서 말이죠. 참 희한하긴 하더라고요.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 부정과 긍정은 손바닥 하나 탁 돌리면은 부정이 되고요, 손가락 탁 돌리면은 긍정이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분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분양을 먼저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가서 집을 본 다음 분양을 받고 3년이나 4년이 흐른 시점 그 아파트를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사면요, P라고 해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금액이 더 얹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에 분양을 받았다. 이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아파트가 조금 더 지어질수록 5억 5천, 6억 이 P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양권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순위라 그래서 1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별 공급이라 그러죠.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 노부모,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처음에 분양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은 그것이 조금 못 미친 사람들, 그 다음은 더 못 미친 사람들, 그 다음은 정말 아무도 분양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 남았던 것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남았던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좀 버신 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분양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내가 신혼부부였다. 이 아파트 분양했습니다. 1순위로 청약을 해서 당첨을 됐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더니 이 5억 원에 샀던 아파트의 분양권이 5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열광을 합니다. 더 올라라 더 올라라 환호합니다. 그리고 또한 2달 흘렀더니
5억 7천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이 분양권을 매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매각을 할까요? 미처 분양받지 못했던 돈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매각을 합니다. 얼마에? 5억 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년가량이 흐릅니다. 아파트가 입주할 때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분양권이요, 이제는 8억 원이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억 이상 더 오른 겁니다. 어떤가요? 정말 배 아프지 않나요? 너무 싫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분양권을 다시 내놓습니다. 그러면요, 이 분양권을 누가 사가느냐? 제일 처음에 1순위로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또 이 분양권을 사갑니다.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참 슬프지 않나요? 내가 그때 팔지 말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부자들은요, 분양을 받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있으니까요. 이 분양권을 매각을 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그냥 돈을 벌었던 거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러한 섭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미처 우리가 인식 못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잖아요.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분양받은 사람 2억 3억 벌었던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럼 다음에 내가 플랜을 짜면 이렇게 짜야지. 그들만 리그로 들어가야지. 그들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요,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 줬을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정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계속 밀어내지 마시고요,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맞는지 아닌지. 맞으면 하면 되고요, 틀리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돈을 벌었던 사람과 벌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깨우치면요, 그들만의 리그가 어떤 리그인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